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3절 배전선로 및 배전반 공사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송전선을 타고 이제 이 도심 지역 쪽으로 옵니다. 그럼 도심 지역 쪽으로 오게 되면은 하나의 전력 변전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도시 안에 있는 변전소를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 안에 있는 변전소에서 22,900V로 받게 되면은 그 22,900V로 받은 것이 이런 전주를 타고서 우리 지역으로 이제 사방으로 뻗쳐나가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배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를 뿌린다는 뜻이죠. 밥을 나눠주면은 배식이죠. 전기를 나눠주면 배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이런 배전 방식에 대해서 배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어떻게 전기를 보낼 것인가 하는 전선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전선로가 법에서는 7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중으로 보내는 가공 전선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땅으로 보내는 지중 전선로. 세 번째는 집 건물 위로 보내는 옥상 전선로. 그 다음에 건물 옆을 지나가는 옥측 전선로. 그 다음에 물 위를 지나가는 수상 전선로, 물 밑을 지나가는 수저 전선로, 그 다음에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 터널 내 전선로, 이렇게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해저 전선로 이런 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간 전선로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느냐, 우리가 전선로 중에서는 공중으로 가는 거, 이 가공으로 가는 전선로가 가장 사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도 보게 되면은 가공 전선로를 지지하기 위해서 전주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중 전선로도 최근에는 계획된 도시에는 많이 설치가 됩니다. 어쨌든 자, 이번 시간에 가장 핵심 사항이 뭐냐면은 가공 전선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종류라든지 그런 것들, 부속품들 이름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법 규정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번 철의 핵심 사항이 되는 겁니다. 또 뒷부분에서는 각종 기호들을 우리가 학습함으로써 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맨 처음 1번 가공인입선 공사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인입선 공사는 뭐냐? 전주가 있으면은요, 전주가 이렇게 땅에 이제 꽂혀 있게 되는 거죠. 땅에 꽂혀 있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변압기가 있고,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이제 전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전기가 들어오게 되려면은 공중으로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공사를 우리가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기가 공중을 통해서 들어왔으므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가공인입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만일 땅을 통해서 왔다면 우리는 이거를 지중인입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가공인입선일 때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한번 보시죠. 가공인입선. 가공인입선이란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서 분기하여 다른 전선로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장소에 밀고에 있는 선을 말한다. 1번 사용전선은 절연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하고 OW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된다. 이번에 사용전선에 굵기는 저압인입선인 경우에는 6스퀘어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만약에 이 둘의 거리가 15m 이내가 된다라고 하면은 4스퀘어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또 있게 됩니다. 4스퀘어 사용할 수 있다. 3번 저압인입선의 설치 높이는 도로를 횡단할 때는 5m 이상. 자, 여기다 밑줄 하나 칠까요? 도로를 횡단할 때, 만약에 이 둘 사이가 도로다라고 하면 도로일 때는 공중으로부터 5m 이상이어야 되고요. 다음에 철도나 궤도 횡단일 때는요 6.5m 이상이어야 됩니다. 해보시죠. 도로일 때는 5m, 철도나 궤도일 때는요 6.5m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인입선이 저압이 아니라 고압일 때면 플러스 1m를 더해서 도로를 지날 때는 6m가 되는 겁니다. 그 표가 표 3-4 인입선의 설치 높이라고 해서 290페이지에 나와 있게 됩니다. 이 표도 최근에 조금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연접인입선입니다. 연접인입선은 뭐냐면은, 자, 우리 집은 직접 닿지 않고, 그 다음에 옆집에서 이렇게 따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옆집으로부터 오게 되는 선, 이쪽의 인입선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선을, 이 선을 우리가 연접인입선이라고
인입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사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느 한 수용가의 인입구에서 분기하여 도중에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가의 인입구에 이르는 선, 이것을 우리가 연접 인입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연접 인입선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 자, 첫 번째, 만약에 폭이 5m를 넘는 도로가 있다면 그곳을 횡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폭 5m를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말 것. 자, 두 번째는 이 분기점으로부터 반경 100m를 넘지 못합니다. 반경 100m를 넘지 않을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앞에 있는 건물의 옥측, 집 옆으로 와야 되는 거지, 이 앞에 있는 건물을 뭐 안방, 사랑방을 뚫고 온다, 관통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옥내를 어떻게 할까요? 옥내를 관통하지 말 것,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이 저압, 연접은 저압만 가능하지 고압은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자, 이 문제가 있고, 문제가 내기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 둘, 셋 하고 이상한 거 딱 하나 더 내면 됩니다. 알았죠? 이거 문제 잘 나오니까 이것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90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29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가공 배전 선로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중에다가 하는 공사는 이 전선을 떠받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떠받치는 이 재료가 또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지지물이라고 합니다. 자, 지지물의 종류는, 지지물 중에 짱이 뭘까요? 지지물 중에 짱은 철탑입니다. 철탑. 그 다음에 A종, B종, 이런 철근 콘크리트. 사실 철근 콘크리트 전주는 A종, B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철주, 그냥 철봉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나무로 되어 있는 목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사실은 이 철근 콘크리트를 가장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무로 된 전주는 요즘에는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미관상 최근에는 철주를 많이 사용하는 곳도 있게 됩니다. 근데 철탑이 가지고 있는 이 나머지 새 놈들이랑 다른 게 가장 특징이 뭐냐? 철탑은 옆에다가 혹시 쓰러지지 말라고 설치하는 게, 이게 이름이 뭐냐면 이게 지선입니다. 지지하는 선이라고 해서 지선인데, 철탑은 지선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6개월 미만의 임시 가설용일 때는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대부분 철탑은 지선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지선으로 지지해서는 안 되는 거, 지선을 설치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딱 뭐죠? 그거는 철탑입니다. 철탑. 자, 그래서 여기 지지물의 종류로는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다음에 전주를 세우는 것. 세우는 공사,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우리가 건주공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주를 건설한다고 해서 건주공사를 하고, 건주공사할 때 또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충 얕게 묻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를 깊게 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주공사를 할 때는요, 15m가 안 되는 전주일 때는요, 15m 안 되는 전주일 때는 그 총 길이의 6분의 1 이상을 묻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6m가 넘는다, 그렇게 되면은 2.5m 이상 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하중에 따라서 조금 변화는 있게 되는데, 자, 이거 거기 한번 읽어보게 되죠. 자,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 길이가 14m 이상 17m 이하이고 설계 하중이 700kg을 초과하고 1000kg 이하인 것을 논이나 그 밖에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깊이 기역 니은 규정에 30cm를 가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뭐 6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2.5 이상에다가 30cm를 더 가한다. 그런 얘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죄송합니다. 15m 추가죠. 16m가 아니라. 15m 추가. 다음에 3번. 장주 공사. 지지물의 전선과 기구 등을 고정시키기 위해 완금이나 애자 등을 장치하는 것을 장주라고 한다. 자, 일단 전주를 우리가 세우게 되면은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요, 옆에다가 무엇을 막 장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선을 지지하고 있으려면은 이걸 우리가 완금이라고 하게 됩니다. 완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애자를 놓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라인 포스트 애자라고 해서 LP 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LP 애자로 전선을 이렇게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뭔가 다닥다닥 붙이는 걸 우리가 장식한다고 해서 장주 공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를 잘 보게 되면은
이 꽃갈콘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철로 된. 이건 뭘까요? 가공지선이라고 해서 낙뢰로부터 밑에 있는 전력선을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그렇죠? 섬조니까. 이럴 때 길이 1.8m. 또, 자, 이 완금을 이 전주에다 고정시키려면은 무엇인가 이거를 이렇게 둘러싸서 잡아당기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암밴드라고 합니다. 암밴드. 그리고 이 완금을 지지하고 있으면요, 이걸 우리가 암타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거를 묶고 있는 걸 우리가 암타이 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막 이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강의는 동영상 강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돌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딱 하면 또 돌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주가 제일 중요한 설비가 뭐냐면은 변압기, TR이죠. 변압기도 이 전주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행거 밴드라고 합니다. 변압기가 매달려 있는 밴드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설치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선. 설치하는 거 지선. 지선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전주에 올라가는 이 발판. 이걸 우리가 발판 볼트라고 부르고요. 발판 볼트는 지상에서부터 높이가 1.8m 이상입니다. 1.8m 이내로 설치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높게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전력선에서부터 변압기의 전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받으면 안 되고 여기도 개폐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폐기를 달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COS라고, 컷아웃 스위치라고 해서 COS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장주공사, 완목 및 완금 일대, 그 다음에 이번에 배전용 기구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주상변압기, 여기 설치하는 변압기가 전주 위에 있다고 해서 주상변압기라고 하게 되죠. 주상변압기를 지지물에 설치할 때는 행거밴드를 사용해서 설치한다. 변압기의 1차 인하선은 고압 절연 클로로플랜 또는 클로로플랜 외장 케이블을 사용하고 2차 측 배선은 5개용 비닐 전원전선 또는 비닐 외장 케이블을 사용한다. 변압기 과부하 보호 및 고장 시 수리를 위하여 1차 측에는 애자형 개폐기 또는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를, 2차 측에는 캐치 홀더, 퓨즈의 종류입니다. 캐치 홀더를 설치한다. 2차 측 단자에서 이종접지 공사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292페이지 보면은 6번에 지선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선공사. 지선공사는 전주를 지지하는 공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전주를 딱 땅에다가 박았습니다. 땅에다가 박았는데 이게 선이 끝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불평형 장력이 가해지게 되죠.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니까 이 전선은 쓰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잡아줘야 되게 됩니다. 그럼 바깥쪽에서 만약에 잡아주려면은, 여기에서부터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 거예요. 그쵸? 연결을. 이걸 우리가 지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냥 땅에다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콘크리트 덩어리, 지선 근가를 설치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선은 금속선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위에서 혹시 전기적인 이상이 있을 때 이 땅에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지나가는 행인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는 애자를 하나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애자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크로스된 상태로 있어요. 실제로 위에 있는 선과 아래에 있는 선은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지선애자, 그리고 구형애자, 그리고 마치 구슬과 닮았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오계자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다 시험 문제 나오게 되는데 보통 지선애자 혹은 구형애자 이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선 공사를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아니라 더 있어요. 첫 번째, 자, 여기 지선에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안전율이라고 합니다. 안전율이 얼마 이상이냐? 2.5 이상입니다. 보통 지지물은 안전율이 2 이상인데 지선은 2.5 이상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자를 하나 만든다고 한번 해보죠. 의자에 사람이 앉는데 130kg 이상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150kg 이상 나가는 사람이 앉을 우려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의자를 지지하는 강도를 한 200kg 이렇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안전하죠. 그런데 의자에 우리 왜 한 명이 앉고 그 위에 걸터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설계값보다 더 이상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안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배 더 안전하게 만들 거냐? 만약에 여기 하중이 1000kg 정도 버틴다고 하게 되면은 그것보다 한 2.5배 정도 더 버틸 수 있게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안전율이 2.5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지물은 안전율이 2 이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건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을 꼬는 와이어 형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닥? 3가닥 이상을 꼬아서 사용합니다.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금속선은 2.6mm 이상의 금속선 혹은 2mm 이상의 아연도금, 강연선을 사용합니다. 다음에 자, 여기에 들어가는 전선은 그냥 그 한 가닥이 조그만한 하중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440kg 이상의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구리선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지선에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지선의 종류가 있습니다. 지선의 종류.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선의 종류는 자,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지한다. 그럼 이런 지선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보통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이유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지선을 설치해야 되는데 자, 옆에 만약에 강이라든지 도로가 있다라고 하면은 반대편에다가 지선을 위한 전주를 설치한 다음에 그것을 땅에다가 박아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수평지선이라고 부릅니다. 수평지선. 자, 또 만약에 지선을 설치해야 되는데 옆에 건물 같은 게 있어서 이 장애 요인이 된다. 장애 요인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지선에서 암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내려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궁지선이라고 합니다. 궁지선. 비교적 지역이 협소하거나 아니면은 장력이 크지 않을 때 이렇게 궁지선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도로 같은 데 사거리가 있다. 그럼 여기 전주가 있으면은 여기 또 전주가 있다. 자기들끼리 연결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공동지선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자, 만약에 전주가 있다. 전주가 있는데 여기 이제 암이 이렇게 있다. 완금이 있는데 만약에 이 완금의 선이 이렇게 하나가 따로 간다. 그러면은 이 반대편에서는 완금에서 하나, 여기 전주에서 하나에서 이거를 이렇게 땅에다가 박게 되는데 이게 마치 알파벳 Y자로 닮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Y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 다단의 크로스 암이 설치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은 뭐다 답이 Y지선으로 우리가 대답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선의 종류들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책 29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지선의 종류들이 이 그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게 됩니다. 이 그림 참고하시면은 제가 그린 그림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93페이지 밑에 2번 가공전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을 지나는 전선로에 대한 설명이죠. 1. 가공전선에는 전압에 따라서 저압 가공전선, 고압 가공전선,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있고 시설 방법도 차이가 있다. 만약에 400V 미만의 저압 가공전선은 10스퀘어 이상의 경동선 또는 6mm 이상의 6스퀘어 이상의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400 초과일 때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은 C가지에서는 5mm 이상의 경동선 또는 3.5mm 이상의 동복강선 사용하고 C가지 외에서는 3.5 이상의 동복강선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도 되어 있죠. 도로 횡단 시 6m, 뭐 철도 6.5 뭐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도로 6m 밑줄 하나 쳐주시고요. 다음에 철도 또는 궤도 횡단 6.5 이것도 밑줄 하나 쳐주시죠.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3번에 지중전선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설명해보자. 지중전선로는 무엇이죠? 전선을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땅에다가 묻어버리는데 이 방법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땅이 있으면요. 땅에다가 직접 묻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트로프나 이렇게 해서 뚜껑을 이렇게 닫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직접 매설식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걸 줄여서 직매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직매식. 직매식일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대지가 있게 되면은 대지에다가 관을 묻어버립니다. 관을 묻어서 전선을 연결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여기다가 맨홀이라는 걸 뚫어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연결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관로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통신선 같은 경우 많이 이렇게 관로식으로 되어 있죠. 세 번째, 요즘 이제 신도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큰 터널을 그냥 뚫어버립니다. 큰 터널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전선을 선반에다가 올려서 가고 심지어는 뭐 수도관을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공동구식이라고도 부르고 암거식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게 되느냐? 일단 직접 매설식일 때 얼마만큼 많이 깊이 묻어야 되느냐? 이게 0.6m
이상 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60cm 이상 묻어야 되는데 만약에 위에 기타 차량이나 기타 뭐 중량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블 2배가 되어서 1.2m 이상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질식사 같은 거에 우려가 있죠. 그래서 환풍 장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안에 공간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은 통풍 장치를 시설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죠. 294페이지에 나와 있게 됩니다. 직접 매설식, 관로식, 그 다음에 암거식 나와 있게 되죠. 3번에 배전반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전반에는 보통 높은 전압을 수전하여 낮은 전압으로 변압한 전기를 공급하는 수변전실 내에서 변압기, 차단기, 계기류 등이 시설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주로 많이 쓰이냐 한 페이지 넘겨서 자, 우리 보통 현장 가게 되면은 전기실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 캐비넷이 있어요. 그래서 캐비넷만 여러 개 있죠. 그래서 1번 캐비넷, 2번 캐비넷. 그래서 1번 캐비넷 열어보게 되면은 뭐 변압기가 있고, 2번 캐비넷 열어보게 되면 전력량계가 있고, 3번 캐비넷은 뭐 퓨즈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러한 캐비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폐쇄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혹은 이제 영어로는요, 우리가 큐비클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게 됩니다. 이 얘기도요. 폐쇄식 배전반, 큐비클식 배전반. 이것도 잘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분전반 공사라고 돼 있어서 어떤 얘기가 좀 나오게 되고, 그 밑에 5번에 함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한두 문제 나와가지고 한번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함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된다. 자, 반의 뒤쪽은 배선 및 기구를 배치하지 말 것. 여러분 집에 분전반 있죠? 분전반이 있게 되면 차단기가 여러 개 있게 되는데 이 분전반의 차단기를 어떻게 됩니까? 전선을 뒤에다가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면에다가 설치하면 안 돼요. 전면에다가만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반의 옆쪽 또는 뒤쪽에 설치하는 분배전반의 소형 덕트는 강판재로서 전선을 구부리거나 눌리지 않을 정도의 충분히 큰 것이어야 된다. 맞고요. 세 번째, 난연성 합성 수지로 된 것은 두께 1.5mm 이상의 내아크성인 것이어야 된다. 강판재는 1.2mm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5번에 절연 저항 측정 및 전선 접속 단자의 점검이 용이한 구조일 것.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분전반을 설치하게 되는데 어떤 곳에다 설치를 해야 되느냐? 절대 이거를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숨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분전반이 조금 인테리어상 보기 어렵다고 여기다가 액자를 걸어 놓는다든지 달력을 걸어 놓는다든지 다트를 걸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마감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분전반은 잘 보이는 곳에 현관의 입구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없으면은 번개 표시라도 해놓으세요. 왜 그러냐? 제가 이걸 아주 뼈저리게 느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분전반을 절대 숨기면 안 된다는 거로.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작은 화재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소방차가 오게 됐습니다. 소방차가 와야 되는 화재예요. 사실 작은 화재는 아니었는데 소방차가 오고서 밖에서 막 호수를 조립하게 되는데 소방수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제일 먼저 뭘 찾았나 봤더니 이 배전반을 찾더라고요. 차단기 어딨나. 그래서 저한테도 막 부랴부랴 물어보더라고요. 차단기 어딨냐고. 제가 차단기 딱 여기 딱 알려주니까 차단기를 내린 상태, 그 상태에서 일단 물을 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사실 그전에는 곰곰이 이 차단기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는데 차단기 위치가 만약에 내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꼭 집 주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주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시면은 액자라든지 뭐 이런 걸로 숨겨 있는 거 혹은 뭔가 큰 물체가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은 그거 좀 잘 얘기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나중에 정기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때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96페이지 볼까요?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기호입니다. 네, 이제 요즘에 최고 많이 기호로 나왔던 게 뭐냐? 기호로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이거죠. 이제 콧구멍 2개 있는 게 뭐냐? 이거 콘센트입니다. 콘센트인데 콧구멍 2개 있고 이렇게 한쪽 까매져 있으면 이거 벽 붙이형 콘센트. 또 만약에 여러분 이게 집에 옥내 도면인데 제가 이거 방이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 스위치가 있고 문이죠, 그쵸? 자, 여기 만약에 형광등이 있다. FL이죠. 근데 선이 만약에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럼 이 선 공사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이거 천장에다 숨기는 거죠, 그쵸? 우리가 바닥으로 전선 안 가죠. 천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일자로 그냥 쭉 돼 있으면은 자, 이거는 천장에다 숨기라고 하는 천장 은폐선이 됩니다. 천장 은폐선. 그래서 자, 29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 천장 은폐선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천장 은폐선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선에 만약에 이렇게 딱딱 2개 돼 있으면 여기 선이 2가닥 들어갑니다. 그 표시입니다. 천장 은폐선, 바닥 은폐선, 노출 배선, 밑에 금속 덕트 MD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라이팅 덕트도 있고, 풀박스, 접지 단자, 접지 극,
수전점, 점검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자, 그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역시 뭐 기호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덕트에 대한 것도 있고요. 일반 조명기구에 대한 것들도 있고. 한 페이지 쭉 넘겨볼까요? 자, 쭉쭉 넘겨가지고 다음에 299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콘센트 그림 있죠, 중간에. 그쵸, 콘센트에 이제 뭐 빠짐 방지형 락 걸린 거, 그 다음에 걸림형 접지극 부치, 접지 단접 부치, 누전 차단기 부치, 방수형 WP라고 붙는다. 워터프루프라고 해서 방폭형은 EX를 붙이고, 병원용, 의료용은 H 호스피탈에서 H를 붙이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게 되는 거죠. 밑에 전멸기 보시게 되면은 299페이지 아래 보시게 되면은 전멸기에 만약에 스위치가 3로 스위치다라고 하면은 3을 방기하고요. 4로 스위치다라고 하게 됩니다. 4를 방기하게 됩니다. EP 하게 되면 두 개의 4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 극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쭉 보시게 되면은 30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300페이지에 3-4에 개폐기 및 계기 보시게 되면은 개폐기는 스위치니까 S를 집어넣는데 배선율 차단기는 브레이커이기 때문에 B를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됩니다. 뭐 기호가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쭉 가서 30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밑에 배전반, 둔전반, 제어반 이런 것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전반에는 그냥 X를 치게 되고, 다음에 분전반은 한쪽만 색칠하게 되고, 다음에 제어반은 두 개를 다 칠하게 됩니다.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전압이 높은 것부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전압이 제일 높은 건 아무것도 색깔이 없고, 그 다음에 전압이 높은 배전반 다음에 분전반이죠. 그렇죠? 분전반은 부하 바로 직전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어반은 소전류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검은 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까지 있게 되면은 내용이 어느 정도 됐네요. 자, 한번 지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암기라서 쉬운 게 설비라고 하지만 암기 자체가 또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무조건 사실은 외우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을 하면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으실 건데, 사실 지금 이제 문어 문제 풀어보게 되는데 우리가 한 56문제 정도 풀어보게 될 거거든요. 근데 한 번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올 수 있지만 이거 2번, 3번 해가지고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 다산이 다산 에듀가 이 온라인 교육을 시작한 이래 무료 동영상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동영상도 여러분들이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저희 여러분 사이트 오시게 되면은 뭐 기초 학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기능사 필기라든지 기사 필기 이런 것들은 다 무료로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겁니다. 강의를 어쨌든 사실 뭐 책을 사야지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사지 않아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의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이 교재를 살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능사를 공부를 하고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기사를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다산에듀의 이제 최종인 원장님께서 또 이제 기사 강의를 아주 열정적으로 합니다. 제가 보기에 전국에서 최고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그분 강의 한번 들으면은 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강의를 잘 하시니까 이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면은 꼭 저희 다산에듀랑 또 같이 공부하시면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질의응답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저도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그 다음에 함께 해봤지만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달리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달리는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분이, 여러분 60이 넘었는데 사인 코사인도 모르는 초등학교 중퇴자가 어르신이 끝내 산업기사에 합격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기능사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분 책을 제가 기능사 가르칠 때 보니까 아주 그냥 헐었어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책이 헐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공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책이 헐었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다산에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냥 무료로 새 책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냐가 중요하지. 사실은 내가 뭐 나이 먹어서, 사실은 저는 그 얘기 별로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나중에 오셔가지고 제가 나이 먹어서 이런 얘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75세까지 가르쳐 봤어요. 그러니까 뭐 연세 드신 분이 못하고 젊은 사람이 잘한다? 그거는 다른 거는 뭐 모르겠지만 운동이면 몰라도 이 전기 공부와는 사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면은 그 이후부터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프로세스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딱 결정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나이 이런 거 전혀 관련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누구든 남자든 여자이든 뭐 젊으신 분이든 학생이든 연세가 드셨든 환갑이 넘으셨든 저에게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도전하십시오. 제가 대전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초등학교 졸업하지 못하신 분이 사실은 전기기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솔직하게 약간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분이 공부하는 걸 보고 그분 책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학력의 문제가 아니다.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의지의 문제지 어떤 기초 수준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초 수준이 문제라고 하면은 지금 4년제 대학교 전기과 학생들 다 자격증 따야 되죠. 근데 자격증 그렇게 많이 못 땁니다. 20%도 안 될걸요. 자격증 따는 사람들. 딸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어디 전기과 만약에 아는 친구 있으면은 아는 뭐 저기 아들의 뭐 친구가 있다면 어디 한번 물어보세요. 니들 저기 한 학과에 자격증 몇 명 땄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많은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분이 산업기사 도전한다고 했을 때 솔직하게 또 의아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이분 솔직하게 사인 코사인도 잘 모르셔가지고 막 그냥 디립다 외워버리는 그런 식인데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데 문제지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반으로 접어가지고 문제가 뒷부분에 우리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반으로 쪼개가지고 종이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지하철 통근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시는데 하루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만 공부해도 그분 지로는 1시간은 공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 마침내 산업기사를 따는 걸 보고 제가 진짜 이 존경이라는 거는 이 대상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냐가 아니라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발자취,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로 우리가 존경의 대상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제가 딱 그때 생각을 하고 그분을 제가 진짜 존경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누구나 다 존경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꼭 기운 내시고 제가 하는 학습 잘 함께 저와 어깨 동무하고 끝까지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내용 이거 다음에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또 관련도 문제를 또 풀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꼭 지치지 말고 아셨죠? 지치지 말고 힘내시고 꼭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죠. 예상기출 문제입니다. 자, 1번. 배전용 전기기계기구인 COS의 용도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아까 전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변압기를 있으면은 1차 측에다가 우리가 COS 설치한다고 했죠. 그렇죠? 배전용 변압기 1차 측에 설치하죠. 단락보용으로 사용됩니다. 가반입니다. 2번.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연접인입선이라고 하죠. 옆집에서 따오는 거죠. 3번. 저압 연접인입선 시설에서 제한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인입선의 분기점에서 100m를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폭 5m를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말 것, 다른 수용과의 용례를 관통하지 말 것. 맞죠? 그쵸? 근데 라번의 지름 2mm 이하의 경동선을 사용하지 말 것?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쵸? 만약에 15m 이하일 때 2mm, 그러니까 4스퀘어짜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번. 지지물의 전선 그 밖의 기구를 고정하기 위해 완금, 완목, 애자 등을 장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옆에다 뭘 잔뜩 붙인대요. 이거 무슨 공사라고 하죠? 장주공사라고 하게 되죠. 4번. 5번. 주상변압기를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것. 주상변압기가 콘크리트 전주를 이렇게 껴안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매달려 있다라고 해서 무슨 밴드? 행거밴드라고 하게 되죠. 라번. 6번. 배전선로 기기 설치 공사에서 전주에 승주 시 발판 볼트는 지상 몇 미터 지점에서 180도 방향에 몇 미터씩 간격으로 설치해야 되는가. 이거 전주는 지상에서 얼마입니까? 발판 1.8m 이상에 설치해야 됩니다. 1.8m 미만에 설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45cm씩 간격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답 라번이죠. 7번.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 완금을 고정시키려면 어떤 밴드를 사용하게 되는가? 이 완금을 둘러싸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암밴드라고 했죠. 잘 내용이 안 되시면은 앞에 가셔서 본문 한번 더 들으셔도 됩니다. 8번. 인류하는 곳이나 분기하는 곳에 사용하는 애자는, 인류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는요, 끝나는 곳이에요. 한쪽 당기는 곳. 한쪽 당기는 곳에 사용하는 애자는 우리가 매달려 있는 애자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애자 이름이 현수애자가 됩니다. 현수애자. 9번. 전선의 직선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는 핀애자. 10번.
저압전로의 접지 측 전선을 식별하는데 애자의 빛깔에 의하여 표시하는 경우 어떤 빛깔의 애자를 접지 측으로 하는가? 나머지 청색. 11번 절연전선으로 가선된 배전선로에서 활선 상태인 경우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것은 매우 곤란한 작업이다. 자, 이런 경우 활선 상태에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 가나다라 중에서 어떤 것 같아요? 가번, 전선 피벗기죠. 전선 피복 벗기는 공구가 이름이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12번 저고압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표상 몇 미터 이상으로 시설해야 되는가? 도로 횡단할 때 6미터. 13번 480V 가공인입선이 철도를 횡단할 때 몇 미터? 철도는 뭐라 했을까요? 6.5m. 철도는 아주 그냥 입에 딱 달라붙게 외우셔야 되지. 6.5. 14번 저압 배전선로에서 전선을 수직으로 지지할 때 사용하는 장주용 자재명은 레크입니다. 레크가 뭐냐? 자, 여기 전주의 중간에서 사용하는 건데 전주에 이렇게 중간에서 동그란 애자를 놓고 이게 걸려서 전기를 이동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가 레크라고 하게 됩니다. 레크의 자죠. 15번 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의 조수가 3조일 때 완금의 길이. 자, 이 완금의 길이 3조일 때 1.8m입니다. 1800mm. 다번이죠. 16번 전주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 땅에 묻히는 깊이는 전주의 길이의 얼마 이상으로 되는가? 15m가 안 될 때는 땅에 묻히는 깊이 6분의 1 이상 묻어야 되는 거죠. 다번. 17번 철근 콘크리트주의 길이가 14m이고 설계 하중이 9.8km 이하일 때 땅에 묻히는 표준 깊이는 몇 미터 이어야 되는가? 라고 합니다. 원래 14m면 6분의 1 이상이잖아요. 그쵸? 근데 설계 하중이 9.8 이하라고 하게 되니까 30cm 더해서 2.7m 정도 됩니다. 답은 라번이에요. 18번 철근 콘크리트주의 길이가 16m이고 설계 하중이 80kg인 것을 집안이 약한 곳에 시설할 때 그 묻히는 깊이는 얼마가 돼야 되는가? 15m가 넘게 되면 6분의 1 이상 묻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분의 1 이상이 아니라 2.5m 이상 묻혀야 되는 거죠. 답은 라번이죠. 라번. 2.8. 19번 고압 가공 인입선이 일반적인 도로 횡단 시 설치 높이는 라번 6m 이상. 저압일 때는 5m, 고압일 때는 6m. 20번 다음 철탑의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에서 서로 인접하는 경관의 길이가 크게 달라 지나친 불평형 장력이 가해지는 경우 등에는 어떤 형의 철탑을 사용하게 되는가? 만약에 철탑이 있게 되는데 이 사이가 막 강이 흐른다, 엄청나게 멀다. 이게 보통 철탑이 600m까지거든요. 최대 경관 길이가. 근데 만약에 이 철탑이 안전을 보강하는 보안 공사를 한다, 그러면 400m가 돼요. 그럼 이 철탑은 굉장히 멀 때 어떤 철탑을 사용해야 되냐? 이걸 우리가 내장형 철탑이라고 합니다. 내장형 철탑을 사용해야 됩니다. 답 라번이죠. 21번 지중 배전선로에서 케이블의 개폐기와 연결하는 몸체는 나번에 엘보 커넥터. 22번 다음 중 지중 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관로, 암거, 직매식 다 있게 되는데 라번에 행거식 이건 없죠. 행거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이렇게 전주에 통신선 같은 걸 할 때 조가선, 이미 와이어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통신선을 놓은 다음에 자, 이거를 이렇게 거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행거식이라고 합니다. 행거식. 고압일 때 둘 사이 50cm 이하로. 다음 23번 지중 또는 수중이 시설하는 양극과 피 방식체 간의 전기부식 방지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걸 우리가 방식설비라고 합니다. 가번에 사용자라면 직류 60V 초과일 것. 그런데 우리가 전압을 몇 볼트를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볼트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60V 이하여야 됩니다. 24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 다른 거는 다 지지해도 괜찮은데 철탑이 이 지지물 중에 짱이잖아요. 창피하게 어떻게 여기다가 지선을 설치합니까? 그렇죠? 라번 철탑. 25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선하는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인가? 2.5 이상이라고 했었죠. 26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일반적으로 얼마 이상인가? 2 이상입니다. 지선 2.5, 그 다음에 지지물 2 이상. 27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에서 맞지 않은 것은 하나씩 볼게요. 가번의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일 것. 나번의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일 것. 이 경우 인장 하중은 440kg 맞죠? 다번에 소선의 지름이 1.6mm 이상의 동선을 사용할 것 아니죠. 2.6mm 이상의 금속선이나 2mm 이상의 아연도금 강연선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동선, 구리선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8번 비교적 장력이 적고 타 종류의 지선을 시설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선은 이걸 우리가 궁지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제 이거 암기할 때 궁할 때 쓴다 이렇게 외웁니다.
29번 다단의 크로스암이 설치되고, 다단의 크로스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죠. 1단, 2단이 설치되고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알파벳 마치 뭐와 같죠? Y자 모양과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름을 Y지선이라고 하게 되죠. 30번 지선의 중간에 넣는 해자는 무엇입니까? 이거 나번에 구형해자, 옥해자, 지선해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31번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의 행거를 사용하여 조가한다. 사용전압이 고압일 때 그 행거의 간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 행거의 간격 얘기하는 겁니다. 매달려 있는 거. 얼마예요? 50cm 이상입니다. 32번 도로를 횡단하여 있어라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몇 미터인가? 5m 이상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33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지지물이 아닌 거 목준,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다 지지물이죠. 근데 나번에 지선 이건 해당되지 않죠. 지선은 지지하는 선이죠. 그렇죠? 이거 언뜻 보게 되면 아까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철탑. 이거는 헷갈립니다. 이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34번 분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배선과 기구는 모두 전면에 배치하였다. 맞죠? 두께 1.5mm 이상의 난연성 합성 수지로 하였다. 강판지 1.2mm 강판으로 했다. 맞죠? 라번의 배선은 모두 분전반 이면으로 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뒤에다 하면 안 돼요. 전면에다 해야 되는 겁니다. 라번. 35번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강판재로 만든 함의 최소 두께는 얼마 이상이냐? 가번의 1.2mm 이상이다. 36번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보수에 안전하며 공장, 빌딩 등의 전기실에 많이 사용되는 배전반은 어느 것인가? 큐비클형 혹은 폐쇄식 다 똑같은 문제라고 했죠. 36번에 그래서 답은 큐비클형이고 37번에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보수에 안전하므로 공장, 빌딩 등의 전기실에 많이 사용되며 큐비클형이라고 불리는 배전 방식 이거 똑같은 거죠. 뭐죠? 라번의 폐쇄식 배전반이죠. 38번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거. 가번의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좋아요. 나번의 개폐기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좋아요. 다번에 안정된 장소 좋습니다. 라번에 은폐된 장소. 근데 이거를 숨겨두면 안 되죠. 은폐된 장소는 안 되죠. 라번이죠. 39번 일반적으로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저압 옥내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인 곳에 시설해야 되는가? 3m가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이 얘기죠.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간선이 있고 분기가 되게 되면은 이 분기점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입니까? 3m 이내여야 되는 거죠. 다음 40번 다음 그림교의 배선 명칭은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그냥 하나 쭉 돼 있는 거 뭐라고 했었습니까? 천장에다 숨겨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름이 천장 은폐선이 되는 거죠. 천장 은폐선. 다음 41번 다음 중 3로 스위치를 나타내는 그림 기호가 어떻게 됩니까? 3로 스위치는 그냥 여기다가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3. 가번은 뭘까요? EX는 방폭형, 나번이 3로, 다번은 2극, 라번은 15A짜리 이렇게 얘기하죠. 42번 전등 한 개를 2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오른 배선은 무엇입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도면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S3로 스위치, 자, 여기 S3로 스위치, 그 다음에 램프, 그 다음에 여기에 전원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고 자 여기다가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뭐 이런 표시를 하게 되면은 여기 두 가닥 이런 표시예요. 그러면 3로 스위치는 몇 가닥 들어가요? 세 가닥 들어가죠. 세 가닥. 전원은 두 가닥이고 그러니까 3, 3, 2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라고 하면은 도면에 3로 스위치 2개소 전멸은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자, 여기에 램프가 있게 되고, 다음에 여기에 전원이 있게 돼요. S3.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구성되는 걸 보게 되면은 이쪽에 3로 스위치가 있죠. 3로 스위치. 자, 이쪽에도 3로 스위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램프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전원 두 개로 해서 램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전원이면은, 전원에서 일단 하나는 3로 스위치로 가죠. 하나 3로 스위치 입력으로 가서, 그 다음에 3로 스위치 상호 간에는 연락선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로 스위치 반대에서는 하나 램프로 가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는 다시 전원으로 오게 되니까 여기 두 가닥, 여기 세 가닥, 그쵸? 이쪽에 세 가닥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공사도면 보게 되면 딱 이것만 보고 3로 스위치 두 개 이용해서 2개소 전멸하는구나 우리가 딱 알게 되는 거죠. 답은 라번 해당됩니다. 43번 다음 심벌의 명칭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있죠. 다음 심벌의 명칭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붙박이 저기 벽붙이 에어컨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어컨이 아니죠. 콘센트죠. 콘센트.
자, 여기 만약에 이렇게 벽이 칠해져 있는 건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벽붙이. 예. 콘센트입니다. 다번이죠. 44번. 다음 중 방수형 콘센트의 심벌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있죠. 방수형은 뭡니까? 워터프루프라고 해서 WP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답은 다번이죠. 45번. 돌침부에서 이온 또는 펄스를 발생시켜 뇌운의 전하와 작용토록 하여 멀리 있는 뇌운의 방전을 유도하여 보호 범위를 넓게 하는 방식은, 이건 이제 피레침 방식인데, 피레침 중에서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닭다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돌침 이온 방사형 피레 방식입니다. 46번. 수변전 설비에서 차단기의 종류 중 가스 차단기에 들어가는 가스의 종류가 뭐냐라고 얘기합니다. 차단기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차단기를 온오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뭐가 발생합니까? 불꽃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불꽃을 방지하는 것을 어떤 재질로 꺼트릴 것이냐에 따라서 가스로 할 것이냐 하면 가스 차단기, 다음에 기름을 하게 되면은 유입 차단기, 그 다음에 뭐 자기로 하게 되면은 MB 자기 차단기. 그래서 뭘로 할 거냐인데, 가스 차단기는 GCB, 가스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고, 유입은요, 오일 서킷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자기 차단기는 MBB라고 하게 되고, 다음에 공기로 하게 된다. 공기 차단기. 그러면 우리가 ABB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중 차단기. 그냥 공기 중에서 지들이 알아서 꺼지게 한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ACB라고 하게 되는데, 가스 차단기에 들어가는 가스가 뭐냐? SF6. 그래서 육불화황 가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육불화황 가스는 공기보다 다 뛰어나요. 절연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가볍고, 뭐 다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7번에 그 얘기가 있어요. 가스 절연 계팩이나 가스 차단기에 사용되는 가스인 SF6의 성질이 아닌 것은, 가번의 같은 압력에서 공기의 2.5에서 3.5배의 절연 내력이 있다? 맞죠? 나번에 무색, 무칙, 무해이다? 맞아요. 가스 압력 3에서 4에서는 절연 내력은 절연 이상이다? 좋아요. 나번에 소호 능력은 공기보다 2.5배 정도 낮다가 아니라 높다죠. 소호 능력이 더 좋죠. 공기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니까 이런 어려운 가스 쓰는 거죠. 그럼 공기보다 더 안 좋은데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거 씁니까? 그렇죠? 48번. 연피 케이블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매설 깊이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1.2, 없을 때는 0.6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우려가 있는 장소라고 했기 때문에 1.2m 이상이죠. 4번이죠. 49번. 수전 설비의 저압 배전반은 배전반 앞에서 계측기를 판독하기 위하여 앞면과 최소 몇 미터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가? 분전반을 딱 열었을 때 이 앞면과 뒷면이 1.5m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0번. 다음의 심벌 명칭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필회기라고 하게 됩니다. 필회기는 이상전압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이상전압을 가지고 땅에다가, 대지에다가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필회기랑 필회침은 다릅니다. 필회침은 뭐냐면은 건물에서 이상전압을 가지고 땅에다가 내리는 게 필회침이고요. 필회기는 예를 들어 이 변압기가 있게 되면은 특고압선에서 만약에 낙뢰로부터 그 전력선에 이상파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변압기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변압기가 손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필액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이상전압을 바로 땅에다가 흘려주는 역할, 일종의 이 바다에서 보면은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LA라고 부릅니다. 이 LA는 로스앤젤레스가 아닙니다. 라이트닝 어레스트라고 해서 필액이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접지가 돼 있으니까 이 접지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필액이라고 합니다. 다음 4번이죠. 51번.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또는 이와 근접한 곳에는 시설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요거 시설해야 되는 거예요. 고압 들어올 때는, 특고압 들어올 때는 필액이 설치된다. 변압기 앞에 있어야 됩니다. 50번. 22.9kV Y 이하의 배전선로에서 수전하는 설비에 필액이 전격 전압 몇 kV라고 있는가? 18kV입니다. 배전일 때는 규정입니다. 18kV. 53번. 일반적으로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필액의 접촉공사는 1종입니다. 1종. 가번. 54번.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 그 속에 등기구를 매입시키는 방식으로 건축의 공간을 유효하게 하는 조명 방식은, 조명 문제도 가끔 나오는데, 아주 가끔 나오는데, 지금 전기기에서 2006년 시행한 이후에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나왔나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조명기구를 넣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홀 조명을 다운라이트라고 하죠. 다운라이트. 라번. 55번. 실내 전체를 균일하게 조명하는 방식으로 광원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장, 학교, 사무실 등에서 채용되는 조명 방식은 그냥 전체적으로 빛나게 하는 거, 전반 조명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한 곳을 집중으로 하는 거, 수술대라든지 뭐 시계 수리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교도소에서 이렇게 사람 찾을 때 하는 거라든지 사냥할 때 서치라이트 이런 거는 우리가 국부 조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술집 같은 데나 이런 데 조명 은은하게 하려고 조명을 직접 쏘는 게 아니라 벽에다 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간접 조명이라고 하게 되고요. 56번. 설치 면적과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진상용 콘덴서 설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 앞에서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가장 효과적인 거는 부하가 모터가 여러 개 있을 때 원래 그냥 일반적인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이 앞에다가 전력용 콘덴서를 하나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 각 부하마다 분산해서 설치하는 게 가장 역률 개선에 효과적이죠. 물론 이렇게 하면 비용이 가장 많이 들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답은 부하 측에 분산하여 설치한다. 이런 방법이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50여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많고 한데 여러분 누구나 다 두 번 보게 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자신감 가지시고 어깨 쫙 펴고 다리에 힘 팍 주고 눈 크게 부릅뜨고 졸리면은 커피 한잔 하시고 시원한 물 한잔 하시면서 제 얼굴을 이렇게 졸린 눈으로 보시지 말고 확실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기 기능사 여러분 다산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